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아마 실시간으로 방송 보셨던 분들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이었고,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만해라, 놔줘라, 이런 얘기가 참 많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 이번 사태를 얼마나 크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렇게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시청자가 무려 4.9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5만 명 정도 되는 시청자들이 이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박세리 씨가 나와서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고 있었고, 눈물도 흘렸고 분개했지만 당차고 당당하게 정말 할 수 있는 팩트를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을 만큼 정말 깔끔했던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좀 한 번씩 좀 되짚어 보면 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세리 씨 입장에서 참 회복하기 힘들어져 버린 부녀 관계에 눈물을 쏟아냈다. 이 기사 타이틀이 굉장히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박세리 씨가 이제 직접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한 질문 정말 정성스럽게 대답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대답하던 박세리 씨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나한테 가장 컸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너무 유감이다. 이러면서 박세리 씨가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박세리 씨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또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 박준철 씨의 이 빚더미를 메우다가 결국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된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막기가 박세리 씨라고 하기 싫었겠습니까?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막아볼 수는 없었냐라는 질문에 박세리 씨는 결국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다. 막았다. 계속 막았다. 하지만 계속 아버지는 반대를 했고, 계속 막으면 나는 아버지를 반대를 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의견이 항상 달랐던 아버지이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고, 결국 제 갈 길을 가게 됐으며, 아버지는 아버지가 갈 길을 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너무나 유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항상 좋은 일로만 했었다. 근데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이며 해결될 일만 남았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확고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확실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립니까? 이 대전집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해드린 다이아 반지와 시계만 해도요 27억 원이 넘죠. 그리고 이때까지 벽사리 씨가 벌어들였던 우승 상금 150억 원에 스폰서 비용 수백억 합하면 그 돈만 500억입니다. 500억 여러분. 근데 그 500억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빚을 졌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은퇴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해요. 박세리 씨가 현역 때는 이런 의혹조차 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은퇴를 탁 하고 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자신도 몰랐던, 특히 아버지의 엄청난 빚더미들,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빚더미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빚더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번 새만금청 사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빚더미들이 있었다라는 게 딸이었던, 그것도 국민 효녀였던 박세리 씨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라는 게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친과의 문제에 대해 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전혀 무관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해외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2016년에 은퇴하고 난 뒤 한국 생활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됐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며 알게 됐었다. 그때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계속 올라와 그 지점이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져갔고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박세리 씨는 최대한 이 상황을 막아보기 위해 엄청나게 좀 애를 썼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세리 씨는 한 번도 이 박준철 씨의 그 어떤 사업 분야가 됐건 뭐 투자가 됐건 도박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각종 사업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럼 전부 다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박세리 씨는 참담함마저 느껴졌다라는 입장이 되고 만 거예요. 사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번 사문서 위조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기자들의 궁금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왜 고소하게 됐는지는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고소하게 됐는지가 아니라, 고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속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많은 기자들에게 박세리 씨가 아주 제대로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다수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인 박준철 씨의 참 아버지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못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보여져요. 박세리 씨는 결국 눈물을 펑펑 쏟고 말하던데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울컥한 박세리, 아버지와 이제는 헤어질 결심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렸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기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머니나 언니와 같이 함께 하게 되면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 참 보기가 좋았고, 이런 일이 있어 안타까운데 그 전에 이런 일들을 좀 막아볼 수는 없었던 건가. 충분히 뭐 엄마나 언니나 소통이 가능하고 아빠하고도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박세리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기자인 내가 너무 안타깝다. 혹시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제가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너무나 컸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런데 막을 수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의견이 완전 달랐어요.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갔고 저희 아버지도 아빠가 가시는 길을 가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니까 저의 인생을 선택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가시는 길을 저는 충분히 만들어 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저희 아버지기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었죠. 항상 좋은 일로만 했었는데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해결될 일만 남았지만 저는 제가 앞으로 갈 길은 확실하고 확고히 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저는 더 이상은 뭘 해드릴 수가 없다. 이제는 정해진 것 같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이제는 여기서 정확히 나눠야 될 부분에서 정확히 확실히 나눠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제가 갈 방향, 제가 가야 할 도전과 꿈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만이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대답했던 박세리 씨입니다. 엄청난 효녀였던 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자녀든지 간에 쉽지 않았겠지만 특히 박세리 씨 같은, 그것도 수백억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완전 쏟아부었던 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가슴이 한번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난 모습도 좀 많이 보였었기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박세리 씨 사건의 쟁점인 법인 인감 위조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변호사를 통해 다 공개가 됐고요. 가족이 가장 컸었다라고 했던 박세리 씨 입장이었지만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버지의 부채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좀 황당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정말 변상했고 금액까지 밝히기는 애매하다라고 했지만 그 금액의 단위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빚을 박세리 씨가 다 갚아줬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갖다 드린 돈이 500억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빚까지도 추가적으로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상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박세리 씨는 나는 감당 가능한 수위를 한참 넘고 말았고 더 이상 아버지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 기간 아버지와 소통이 단절된 것 같다라는 말에 박세리 씨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부터 이 박세리 씨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끊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를 잘 안 하고 얼굴을 보거나 연락조차도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회사를 운영했고 자신의 권한 하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모든 비즈니스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채무를 다 자신이 변제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이미 한참 넘어서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줄을 서서 기다린 것처럼 일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쏟아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쏟아졌냐. 아니 빚을 갚아주면 또 빚이 생기고 갚아주면 또 빚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았냐. 특히 이번 대전집 경매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거 뭐 박세리 씨가 증여받은 거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집의 지분에 자신이 50%, 박세리 씨가 5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빚이 10억이 생기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죠. 결국 박세리 씨가 그 10억을 스스로 돈을 내어 탕감을 하고 나머지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에 대한 지분도 정당하게 사드렸다고 합니다. 증여,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사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이 많아서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빚이라는 게 계속 커져나갔고 계속 쏟아졌다라고 해요. 제가 이 기자회견에서 정말 황당하게 봤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뭐였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몰랐던 이 채무를 박세리 씨가 갚아줬고 10억의 채무를 공제하며 지분을 사들였고 증여가 아니었다. 나는 가족들, 부모님, 자매들이 있었기에 성공한 거라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었고 가족이니까 그 돈을 자신이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 자매들과 함께 살기 위해 4층짜리 건물을 그 땅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빠 앞으로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전집 채무를 자신이 해결하고 사들였는데 또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송을 해결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채무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마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끊임없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러니 아버지와 사실 아예 단절, 정확하게 말하면 손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죽했으면 기자들도 좀 분개해 하는 탄식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질문을 하는 기자의 목소리도 떨리는 경우가 많았고 박세리 씨는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 씨가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희망재단 측에서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희망재단 측에서 부친을 고소했는데 과연 아빠 찬스가 없는 박세리가 부친 고소에 찬성을 했을까?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는 거냐? 이런 추측들이 이미 뭐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말한 뒤부터 굉장히 많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김경현 변호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기자회견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이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박세리 씨가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주목을 받는 골프 스타도 아니고요. 과거엔 굉장했습니다만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그냥 조용히 예능방송 활동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박세리 씨가 하는 예능방송이 뭐 빵빵 터져서 박세리 씨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리 씨가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실 겁니다. 박세리 씨 애국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알고 계세요? 애국가에서 등장을 해요. 바로 맨발 투혼이죠. 이 퍼팅을 하기 위해서 개울가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서 공을 쳐 올리는 그 엄청난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뭐 해외에서도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골프를 쳐보지 않은 사람도 이 박세리 씨는 태극기를 빛낸 정말 최고의 국가대표 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당시 때는 사실 골프 국가대표가 있진 않았지만 뭐 국가대표와 다를 바 없었죠. 그리고 이 당시 때 골프채를 건너주고 함께 있었던 이가 바로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친부 되겠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장면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를 빛내고도 한참을 더 빛낸 위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박세리 씨가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게 되지 않았나. 최근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유명인들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기자회견 정말 안 합니다. 대다수가 안 해요. 그냥 기사 몇 줄로 입장 표명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는 과거 90년대 스타들처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 유성경찰서 측에서도요, 이미 지난달 박준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이기도 하죠. 이 재단 측의 변호사가 박준철 씨를 재단 측이 고소를 한 거고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결정했으며 박세리 씨가 이사회에서 고소에 찬성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당시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철 씨가 왜 박세리 씨와 상의도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준철 씨가 재단 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으며 직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했죠. 이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것을 박세리 씨가 굉장히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자신이 세운 재단에서 자신의 아버지,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또 따랐고 어떻게든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함께 달려온 이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재단에서 고소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에 했던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강조합니다. 이 박세리 씨가 그렇게나 돈을 많이 벌었고 그렇게나 이 박준철 씨와 함께 골프계에서 정말 레전드로 남게 된 두 사람인데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건 집도 넘어가 땅도 넘어가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을 만큼 생활고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박세리 씨가 벌어들였던 엄청난 수백억의 자산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서 박세리 씨가 갑자기 예능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정말 많이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강영국 씨가 함께 등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빠지게 된 개훌륭, 걔는 훌륭하다라는 방송에 이경규 씨와 함께 박세리 씨가 5주 만에 컴백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일 날 오후 8시 55분에 박세리 씨가 뭐라고 입을 열었습니까?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박세리 씨 아버지를 자신이 세운 희망재단 측에서 고소를 했다라는 걸 아마 박세리 씨도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능방송을 촬영하고 있던 이 시기쯤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설사 이 당시 때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시리즈물로 제작되는 방송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방송편, 또 그 다음 방송편에 계속하여 박세리 씨가 등장한다라는 건 그 이후에라도 이 사태를 알게 됐을 때도 불구하고 결국 정상 방송 활동을 해 나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박세리 씨가 강영욱 씨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 박준철 씨에 대한 이야기도 단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럼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강영욱 씨는 이 예능 방송에서 스스로 하차를 한 것 같고요. 박세리 씨는 아주 그냥 단단한 마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박세리 씨가 자기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선포를 했었던 것도, 나아가 방송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박세리 씨가 사실 눈치를 보거나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적은 소수의 의견들 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막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급기야 박준철 씨의 아버지도 이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 못지않게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박준철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주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박준철 씨가 1998년 KBS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을 때 본인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건달 생활을 했다고 밝혔죠. 당시 대전시 유성 일대를 주먹으로 장악했고, 검찰의 이 건달 소탕령에 따라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도망을 간 거죠. 안 그랬으면 뭐 볼 것 없이 구속 조치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새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인 박세리 씨와 전 감독에게 하루 1000번 이상의 스윙을 시키면서 골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맹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맹 연습을 시켰어요. 하루에 1000번 이상의 스윙이라니,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번 스윙하는 것도 100번 힘듭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빚도 졌고 건달 생활을 하다 쫓겨서 미국까지 도망을 갔으니 딸이었던 자신이 어떻게든 기울은 가세를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골프를 친 겁니다. 하루에 스윙을 1000번씩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해서 이제부터 벌어야 한다. 부모님께 이때까지 번 돈 다 들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극정성의 효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 집도 땅도 모조리 넘어갔는데, 더 충격적인 건 2007년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박세리 씨의 지분까지 압류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했다가 풀었다를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결국 박준철 씨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2007년에 들어 세무서와 구청에서 박준철 씨와 함께 박세리 씨의 지분까지 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방세가 체납됐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부동산이 강제 경매가 결정이 됐다가 지금은 뭐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박세리 씨가 항상 옆에 있었던 아버지를 또 케어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뒤집어 썼다는 얘기잖아요. 딸에게 이 소유권은 넘겼지만 결국 다시 경매에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민사 전문 한 변호사는요, 박준철 씨가 빚을 결국 감당하지 못하여 박세리 씨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부녀관계이고 딸이 아버지의 금전적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통정 허위라고 하죠. 타인과 짜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세리 씨도 곤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은 지금 타격을 입게 된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골프를 시켜주려고 계속 돈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총 5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그것이 전부 다 아버지 빚 갚는 데에 사용이 됐었다. 정말 이것만 봐도 박세리 씨를 응원하시던 분들은 우라통이 터졌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이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박세리 신드롬이 불만큼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당시 2000년에는 우승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세리가 어느 골프 연습장에서 퍼팅을 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는 왜 나한테 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골프 말고 다른 걸 하지도 못하게 했잖아. 라면서 울분에 차 오열을 하며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박세리 씨가 골프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공이 안 맞을 때, 스윙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과 놀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세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골프채를 옆에 놓고 먹어야 했고 잠시 쉴 때도 골프장 근처에서 놀아야 마음을 편히 가졌다고 합니다. 골프를 몇 시간이라도 안 치면 정서불안이 나타날 만큼 심각한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결국 골프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골프채를 놓지 못하는 세리의 감정은 당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쏠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내 탓이었다. 난 세리한테 노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오로지 골프만 알고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세뇌시켰고 세리도 내 말을 따르고 쫓아왔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까지 시키는 분들 잘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김연아 씨, 또 손흥민 선수, 이런 역대급의 유명한 선수의 부모님들은 스파르타, 엄한 교육열을 보였는데 글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대전 유성지대에서 건달 생활을 했었던 이 박준철 씨가 과연 글쎄요, 참 맞는 방법이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세리 씨 하면은 아시다시피 초유의 부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사태에 국민분들부터 방송계와 여러 관계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골프 여제 박세리, 하루에 1000번이나 스윙을 시킨 아버지와 소송을 하게 되었다. 사실 하루에 1000번씩이나 스윙을 시켰었던 아버지로서의 모습보단 도박,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 따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박세리 씨의 소유였던 대전시 주택 두 채가 모두 강제 경매로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과거 이 박세리 씨가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140억 원이 넘는 상금을 타면서 부유층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의 집 경매행을 막지 못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을 정도이기도 했어요. 자, 바로 이 집과 이 단독주택, 이 거대한 건물들이었죠. 보니까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각 주택이 공직자 거주용으로는 너무 큰 것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터지면서 모든 토지와 주택이 2000년 경매에 붙여지게 됐는데 이 부동산을 박세리 씨의 전 감독과 박준철 씨가 반반씩 지분을 나누어서 공동 입찰을 했고 8억 5,100만 원에 취득을 하여 현재의 주택과 건물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박세리 씨의 전 감독도 13억 정도 빚 문제가 생기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당시 36억 원 정도 시세를 자랑했는데 이 사건 경매는 다행히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박세리 씨 전 감독이 오히려 박준철 씨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본인 명의로 변경했는데 2020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이 강제 경매 개시가 또 진행이 된 거죠. 하지만 또 소송을 하여서 진행을 멈춰 놨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모르는 박세리 씨의 어떠한 고충과 또 박세리 씨가 감당해야만 했던 커다란 빚더미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최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박세리 씨가 이 쇼핑 쇼 호스트였나요? 홈쇼핑 호스트였나요?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1일 전에 올랐던 거죠. 쇼핑 호스트 나선 골프 여제 박세리? 참 이상하다.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화장품 판매 홈쇼핑 방송에 출연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외죠? 왜냐면 박세리 씨가 벌어들인 돈이 수백억입니다. 우승 상금만 200억이 가깝고요. 나아가서는 부모님에게 드린 돈도 수백억입니다.
이 엄청난 지금 금액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리치 언니, 부자 언니로 소문이 나 있는데, 참 희한한 건 집은 경매로 붙여졌고 독특한 거는 박세리 씨가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 화장품 쇼핑 호스트를 나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왜냐면 광고 모델로서 모델료를 받았으면 받았지, 이 박세리 씨가 특이하게도 쇼핑 호스트로 나서서 판매를 독촉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골프 여제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강조드렸던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메일로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는요,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전 유성구에서 뭐 박세리 씨 아버지의 과거가 이랬다 저랬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너무 사생활적인 부분이라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때문에 박세리 씨의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바라보는 건 뭐 대중분들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여기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능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박세리 씨의 주택과 대지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이 집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세리 씨가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매입을 했었던 바로 이 토지, 땅까지도 전부 다 알고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 소유의 주택, 차고, 업무시설과 건물 등에 대해서 경매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단은 뭐 경매 집행은 막아놨다라고 했는데, 경찰 고소와 경매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가 바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재단도 모르는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혐의 때문이 아니냐. 재단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녀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파만파 얘기가 뭐 지금 커지고 있고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결국 박세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18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배경에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리 씨는요, 이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루머가 사실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존재했었는데 그때마다 단 한 차례도 그 루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백억의 돈을 벌었는데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모조리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평소에 이 효녀로서의 심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사태를 내버려 두면 아버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너무나 심해질까봐를 염려하여서 박세리 씨가 굉장히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번 박세리 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태와 관련하여서 사실과 다르게 좀 과대 해석이 되고 있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거죠. 18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와 재단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을 한다고 했고, 희망재단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향한 많은 해명을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사의 좀 댓글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박세리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세리님 힘내세요. 아버지와 의절할 때도 됐다. 부정에 얽매이지 말고 단호해라. 국민들의 성원도 생각해야 한다. 더 큰 상처 없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세리 선수님이 호된 훈련과 노력의 결과로 부와 명예를 지금의 박세리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돈 문제 갈등이라니 너무나 안타깝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수홍이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라. 박수홍 씨 이야기도 함께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랫동네 건달의 말로의 그늘이다. 잘 이겨내라.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인데 부녀지간에 이걸 모를 수가 있었냐? 라는 말도 있고요.
요즘 기자회견이 유행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가족이 왼수가 되고 말았다. 박세리 씨만이 아니라 심영탁 씨, 박수홍 씨, 김혜수 씨, 장윤정 씨,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을 때 이 가족들이 집문서 날리고 사문서 위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가 가족이다. 피를 나눈 사이이지만 살면서 크고 작은 결등을 겪는다. 가족이 원수라는 말도 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 가정 불화가 번지고 심하게는 절연까지 하게 된다라면서 박세리 씨의 사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부모, 형제, 자녀와 절연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으며 방송 등에서 안타까운 가정사를 고백하여 공감을 사거나 응원을 받은 이들을 또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 심영탁 씨 역시 부모가 사기를 당해 빚을 갚느라 고초를 겪었고 크게 성공한 뒤에 부모를 위한 28평 집을 장만하고 아버지에게 고물상 가게도 차려줬지만 이 부모님이 또 투자를 잘못해서 한강뷰 아파트를 처분하게 됩니다. 결국 방송에 등장하며 가정사를 언급하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민사소송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고 어머니가 돈까지 빌렸더라. 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또 쏟아냈고 사실 또 다른 많은 배우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서 아파트 세 채를 날렸다라는 이야기, 이건 또 형이 그랬어요. 또 나아가서는 장윤정 씨는 유명하죠.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딸 장윤정 씨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어머님은 패소를 하면서 딸을 향한 비난을 담은 이메일이 언론사로 수차례 발송을 하여 또 다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장윤정 씨도 10년 동안 번 돈을 엄마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쓰러졌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했었다. 빚만 10억이 남아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장윤정 씨가 별장도 있었죠. 아파트도 있었죠. 타운하우스도 있었죠. 그 당시 4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억이니까 최소 50억을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박세리 씨 사태와 비견되면서 결국 이번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 나오든 아버지를 두둔하든 아니면 이제 와서 아버지와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든 중요한 건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안타까운 연예인들의 사연의 진실이 눈에 뻔히 보인다라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마저도 무너지게 생겼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아버지의 많은 과거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도 심각한 사태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부터 이미 박세리 씨는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퇴를 못해? 사실 무근이다.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물론 박세리 씨는 이 당시 때 이 소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박세리가 빚이 많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나 계기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과거 골프가 재밌어진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가 골프를 하기 위해 아버지는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야 했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다녔으며 돈도 없는데 왜 골프를 시키고 있냐? 그런 시선도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상당히 상처를 입었고 첫 번째는 저 때문에 그랬으며 그분들이 너무 야속하고 미웠다고 합니다. 꼭 내가 성공하여서 2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린 소녀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죠. 아픈 마음을 꼭 참고 정말 열심히 골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는 즉시 먼저 아버지 사업에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나 빚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모든 상금과 계약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 나를 뒷바라지하며 만들어주신 부모님들께 모두 다 드렸다라며 이 루머가 사실 무근이라고 털어놨습니다.